당신의 하루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지난 100년간 온실가스로 지구온도 0.6도가 상승. 그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1950년 이래로 15%나 감소하였다.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 파괴, 심각한 환경오염은 폭염과 폭우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인류를 위협하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희의 연구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중금속과 염소 성분 때문에 재활용 용도에 한계를 갖고 있는 국내 생활 폐기물 소각, 바닥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이산화탄소로 안정화 처리를 해서 재활용 제품들을 만들었다라는 데 큰 성과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제품들은 새로운 그 토건 재료로서 그 순환 도시, 즉 녹색 도시의 그 새로운 개념들을 저희가 접근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톤가량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 최근에는 매립지가 부족해지면서 소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소각한 뒤 발생하는 재가 한 해 평균 40만 톤. 엄청난 양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지환 박사 연구팀은 점차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재의 재활용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고안해냈다. 생활쓰레기 소각재, 재활용의 문을 열다. 생활쓰레기를 소각장 안에서 950도에서 900도의 고온으로 태우면 비산재와 바닥재가 발생한다. 비산재는 소각로의 상단에 있는 집진기에서 포집되는 소각재로 입자가 작고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로 분류, 처리되고 있다. 반면 바닥재는 비산재에 비해 입자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 소각로의 하단으로 떨어지는 성분들이다. 비산재보다 유해물질이 적은 대신 철이나 유리조각, 도자기류 등의 불순물이 많다. 유럽에서는 이 바닥재를 재활용해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축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을 하는데 한 가지 난관이 있었다. 저희가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양제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 현재는 가장 크게 음식 폐기물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여건으로는 그 많은 짠 음식들의 문화 때문에 저희 그 생활 쓰레기 소각 바닥재는 염소 성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일본의 한 2배, 그 수치는 미국의 한 7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또 소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물에다 용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아주 난용성 염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과 함께 굉장히 재활용 부분들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각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 성분은 수지를 오염시키고 철근을 부식시켜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각종 중금속이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유해하다. 이에 연구팀은 재활용의 걸림돌인 이 두 가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이용했다. 이산화탄소로 소각재 길들이기. 소각재 속의 염소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염화물과 녹지 않은 난용성 염화물로 나뉜다. 수용성 염화물의 경우 물로 잘 세척해주면 제거된다. 하지만 물에 녹지 않은 난용성 염화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주면 난연성 화합물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탄산칼슘과 수산화 알루미늄을 만들고 염소 성분으로 녹아 쉽게 분리 제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소각재 속 염소 성분은
99% 이상 제거된다. 또한 소각제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소각제 내의 광물 성분과 반응하여 표면에 단단한 층을 형성한다. 이 층은 중금속 성분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불투과성 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CO2를 활용해 소각제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 기술은 그동안 어디에도 없었던 한국형 녹색 기술로 국내외에서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원천기술 확보에서 한 발 나아간 연구팀은 생활 폐기물 소각제 재활용 시스템 장비를 구축하고 실제 자원화에 돌입했다. 소각하고 난 재는 보통 비산재와 바닥재가 있습니다. 바닥재가 거의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닥재에는 도자기류, 그다음에 철분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장 크게는 분리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분과 비철 성분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도자기류나 이런 부분들의 큰 부분들을 자갈 대체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부분들이 이 전 입단에서 함유하고 있는 것이 중금속과 염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안정화 처리를 이산화탄소로 건식 탄산화나 그다음에 습식 탄산화를 병행해서 안정적인 재료를 만들어서 각종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의 공정 시스템을 거친 소각제는 다양한 용도로 재자원화할 수 있다. 천연 골재를 대체하는 인공 골재, 일반 콘크리트 벽돌보다 강도가 더 우수한 콘크리트 벽돌, 또 기존의 것보다 훨씬 저렴한 투수 블럭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철강 부산물인 아변 슬러지를 원료로 고부가 가치의 특수 시멘트를 개발하는 기술, 폐 콘크리트로부터 고품질 순환 골재를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생활 쓰레기 소각제 재활용 설비와 연계해 무기성 폐기물의 종합적인 순환 자원화를 이끌고 있다. 연구팀의 기술이 상용화돼 설비가 본격 가동될 경우 다른 산업에서 발생되는 CO2를 활용해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고 주로 매립에 의존해왔던 생활 쓰레기 소각제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으며 생기는 경제적 이익까지 더해지면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5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선정될 우리나라. 연구팀이 개발한 핵심 기술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뛰어넘어 온실가스 활용 기술의 지평을 열고 폐부산물의 자원화가 가능한 미래형 국가산업 모델을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저희가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기술들은 선진국에서는 약 30년 전서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녹색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통적인 녹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내 지금 자원 빈국으로서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발판으로 해서 자원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려지는 잿더미 속에서 빛나는 진주를 발견한 안주환 박사 연구팀. 쓰레기가 곧 자원이 되고 쓰레기가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녹색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 이들은 믿고 있다.